안녕하십니까. 늘품 대입 컨설팅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촬영하는 영상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 아이들한테 유리한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소개해드리다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쭉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라 할 거냐면 대입 전형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교과 전형이 뭔지, 종합 전형이 뭔지, 그 다음에 뭐 정시로 지원하는 거, 수능으로 지원하는 것들, 뭐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입 전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어렵다, 너무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조금씩 제가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도별로 이제 대입 수시 정시 비율인데요. 연도별로 대입 수시 정시 비율인데, 그러니까 보시면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점점 비율이 높아집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요. 그리고 수시 원서를 쓰게 되는 것과 정시 원서를 쓰게 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이제 그 상황이 조금 다른데 뭐냐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전형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조금 다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워낙 많은 인원수를 지금 뽑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좀 상향 지원들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좋은 대학들에서 이제 선발을 못한 인원수들을 나중에 추가 합격으로 채우다 보면 밑에서 아이들이 조금 성적이 낮다고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뭐 딸려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런 것들의 이유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많은 인원수를 뽑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상향 지원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원서를 6개를 쓸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6개에서 좀 벗어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게 포함되지 않는 대학들도 있고, 뭐 카이스트나 뭐 지스트나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서 6개 개수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냥 조금 많이 쓸 수 있어서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선택을 할 때 좀 폭이 좀 넓은 편인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조금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지만 나중에 정시 원서를 써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쓰게 돼요. 왜냐면 그 원서도 3개밖에 못 쓰고 가군, 나군, 다군 해서 3개밖에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대학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군에 형성이 되어 있는 대학, 그다음에 나군에 형성이 되어 있는 대학, 다군에 형성이 되어 있는 대학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서 쓰기에 굉장히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건 떨어지면 바로 재수기 때문에, 정시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 바로 재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반드시, 이 3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향 지원으로 해놓거든요.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 하나 해놓고 적정 하나 정도 써주고, 그 다음에 상향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정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수시보다 선택폭이 조금 좁아요.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떨어지면 바로 재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요거보다는 좀 수시로 합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수시 이제 비율들 중에서도 이제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게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전체 대학들, 전국에 있는 뭐 197개 대학 정도 이렇게 보면 교과 전형이 한 40% 정도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한 24% 뽑게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위주로 한 20% 정도 뽑게 됩니다. 그럼 이게 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과 전형을 훨씬 많이 뽑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낸 거고,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교과 전형으로 왜 선발을 하게 되냐면, 그 입학 사정관들이 많이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금 많은 지원들을 해야 되고, 좀 그게 불가능했어서 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 입학 사정관이 많이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하게 되고 성적 위주로 뽑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나 기타 이제 그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입학 사정관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게 된 걸 좀 이렇게 보시면,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에서는 100%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전부 다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이 45%, 그 다음에 논술 전형 25%, 실기 위주는 뭐 특기자 전형이에요. 영어 특기자, 뭐 수학 특기자 이런 아이들 특기자 전형으로 한 31% 정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 전형 12%,
종합전형이 75%.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의 평균을 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수가 한 61% 정도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10% 정도 뽑게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19%쯤, 그 다음에 실기 위주로 10%쯤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 선발을 하거든요. 교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전주교대만 약간 유일하게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이 아직 성적을 많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주교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뭐 어떻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대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 아이들한테 유리한가에 대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뭘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제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이에요. 합격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학생들의 평균 내신을 봤을 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점대가 나옵니다. 뭐 경연대, 그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1점대가 나오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같은 경우 1점대 극초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교권 아이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교권 아이들 1.1, 1.1 이렇다는 얘기는 거의 전교 1등이나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1점대들이 쭉 다 등장하게 됩니다. 중앙대도.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도 여기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점대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노란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추가 합격으로 마지막에 합격했던 애들이 마지막 합격자의 내신이거든요. 근데 원서를 쓸 때는 이걸 보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내신 얘를 보고 원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 노란 거 말고 이 하얀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노란 거는 그 입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보는 숫자들이고요. 이거는 워낙 좀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앞에 있는 게 하얀 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도 1점대가 나오게 됩니다. 숙대 같은 경우에도 1점대가 조금씩 나오고요. 이렇게 뒤에 숫자는 약간 뒤로 밀리긴 하지만 1점대인 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점대인 건. 자, 그래서 교과 전형 특징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합니다. 학교들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양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에 있는 학교들인데 내신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모의고사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나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걸 좀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교권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석차가 전교권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1점대가 나와야 된다. 2.0등급은 이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1점대가 지원 가능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건 이제 평가 항목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과 같은 경우는 내신이고요. 교과 전형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교과는 내신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이제 자기소개서는 많이 이제 폐지하는 추세고, 교사추천서 아니면 중요한 건 이제 이 비교과입니다. 비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거, 이 비교과에 관련된 교과, 비교과 같이 기술이 되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겠다. 내신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피곤해서 먼저 교실에 들어갔지만 어떤 학생은 끝까지 남아서 쓰레기도 다 짚고 주변 정리 다 마치고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만 지원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 교과 전형만 내신만 보기 때문에 내신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렇게 선발을 하게 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가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점수가 그다지 그 내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얘네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그 평균 내신입니다. 평균 내신. 서울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나와야 됩니다. 1등급 나와야 되고요. 평균 등급이 1등급이고요. 그 평균 내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넘나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낮아도 되고 이거보다 조금 높아도 되고 넘나들 수 있다. 내신 같은 걸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서울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때도 2등급이 나옵니다. 평균 내신. 아이들 그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을 내보면 2등급이 나오거든요.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등급이 조금 다 대체적으로 좀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합격하고 의대를 합격하면 학생들이 의대를 가버리게 되거든요. 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약간씩 다 밀리는 겁니다. 뒤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3등급이 나옵니다. 3등급. 고대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이 3등급이면 평균이 3등급이에요. 뭐 컷이 3등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넘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떻냐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다 2등급, 3등급대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진짜 생활기록부를 잘 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 따라와주고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때도 다 서울 쪽으로 다 수도권 쪽으로 다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다 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까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는 1등급 때 초반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2등급 때나 3등급 때도 충분히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학교생활기록부만 잘 관리해주면 20% 안에만 들어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다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교대 같은 경우에는 경인교대나 광주교대 같은 경우 1등급이 나오지만 그 외에 2등급도 나옵니다. 부산교대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대 중반도 일부 합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넘나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은 다 끝이 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컨설팅 할 때 최초에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애들 중에 일부 잘하는 애들이 2등급이나 3등급 애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대학을 간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도 다른 누군가하고 뭐 컨설팅 해도 괜찮고 어떤 예를 들면 광주나 뭐 김제 뭐 이쪽에서는 제가 본 적이 많이 없는데 정말 잘하는 학교 선생님이 학교 생기부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는 잘 관리만 해주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 길만 알고 잘 관리만 해주면 충분히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부를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질문은 제가 수업 시간에 못하게 합니다. 질문 수업 시간에 못하게 하거든요. 특히 자기 진로나 자기 진로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과목에 관련된 거는 수업 시간에 질문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선생님 머릿속에 기억이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수업이 끝나고 복도나 아니면 교무실에 찾아가서 질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궁금한데 제가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는 자료들, 참고 자료들이 좀 있느냐, 제가 읽어야 될 뭐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추천해 달라라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질문하라고 얘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어떤 책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읽어봐라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책을 읽고 보고서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문하고 단순히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만 하고 그냥 거기 끝이 나지,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책들을 찾아보고 정리된 내용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얘기해주는 학생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머릿속에, 기억 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쓸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이 나중에 평가할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점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 2등급이나 3등급 때들도 충분히 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15개 대학이 다 지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들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제 거점 국립대학들, 뭐 전대나 뭐 전북대나 뭐 이런 데들이 되겠죠.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내신이, 합격할 수 있는 평균 내신이 보통 한 3등급 대 초반 아니면 2등급 대 후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대를 갈 정도나 뭐 전북대를 갈 정도의 실력이 됐다고 얘기하면 학교생활기록부만 잘 돼 있으면 다 수도권으로 다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학교생활기록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관리를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학교생활을 자기 생활처럼,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